부산 지하철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승차권이 아무 쓸모가 없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만 최첨단 모바일 시스템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되는 후진적 시스템에 3억 7천만 원이나 헛돈을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지난달 도입한 모바일 승차권입니다. 도시철도 전용 앱에 로그인을 한 뒤 일일 무제한권이나 정기권을 구매해 쓸 수 있고 선불식 교통카드처럼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3억 7천만 원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승차권은 전용 기계를 통한 현금 구매만 가능합니다. 말만 모바일이지 온라인 결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식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후불 교통카드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당연히 시내버스와 환승도 안 되고 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동백패스와 연계도 되지 않습니다. 기존 교통카드보다 나을 게 없다 보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모바일 승차권 이용 건수는 전체 이용 건수의 0.0002%로 사실상 헛돈을 쓴 셈입니다. 일단은 처음 저도 이제 접하니까 이런 게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실용성이 지금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마그네틱 종이 승차권을 QR코드 종이 승차권으로 바꾼 것도 논란입니다. 마그네틱의 잦은 손상 등이 교체 이유인데 도시철도 역마다 새 발권기 등을 설치하느라 157억 원 넘게 썼습니다.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회용 승차권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설비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일단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었고 종이 승차권은 현재 이용 건수가 전체의 3.7% 수준으로 갈수록 사용 자체가 줄어드는 후진적 결제 방식입니다. 부산이 이런 종이 승차권 교체에 거액을 쓰는 사이 서울은 경전철에 하이패스 같은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지난 주말 국지성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저류시설을 늘리는 등 대비는 하고 있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를 막기 위해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창원의 한 상가 앞. 맨홀이 역류하면서 빗물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내린 비에 교차로도 잠기자 소방대원이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배수 조치를 합니다. 이날 창원에는 시간당 6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10일에도 창원에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시간당 60mm의 비가 내려 도심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빗물 3만 6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 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우수 저류 시설은 시간당 85.4mm의 빗물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우가 앞으로 더 자주 많이 내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말 사이 통영에서는 시간당 95.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양산 76.9mm, 부산 75mm 등 가을비로 보기 어려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5개의 우수 저류 시설을 갖춘 창원시는 2곳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부산은 내년 연말까지 기존 9곳에 더해 1곳을 더 갖출 계획입니다. 팔룡 저류시설과 양덕 저류시설은 근래에 지어서 50년 빈도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95mm 정도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 3,900여 킬로미터, 부산 11,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수관은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준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지체시킬 수 있는 저류시설들부터 먼저 구축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보다 더 큰 규모에 있어서의 저류와 내수를 하천으로 배제하는 것은 조금 더 큰 규모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가운데 예상 못한 물폭탄에 대비한 시설의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는 200mm가 넘는 태풍급이었는데요. 이 비로 도심 하천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하천 진출입 차단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온천천 진출입로 인근. 까만 우산을 쓴 남성이 난간을 넘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온천천 진출입로가 차단되자 난간을 넘어 산책로에 내려가려는 겁니다.
결국 쓰고 있던 우산까지 집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단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금정구는 지난해 구비 5억 원을 들여 온천천 진출입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을 강제로 열거나 이번처럼 뛰어넘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아 통제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다 보니 고장도 잦아 오히려 일이 늘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한쪽이 열려 있는 경우에 출입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CCTV로 출입을 감시하고 경고 방송을 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소유자 지나갈 때마다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안전부서로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그래서 대표적인 기기부서고 인력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시민들 탓에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소방이 출동하게 되고 다른 긴급한 출동에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달 전 폭우로 실종자가 나왔던 사상 학장천에도 올해 안에 원격 제어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장비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사라진 고대 가야 문명을 간직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 등재인데요. 경남 고성군 송악동 고분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보람 기자.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경남 고성군 송악동 고분군은 1500년 전 가야 문명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이곳 송악동 고분군을 포함해 가야 고분군은 경남에 5곳, 경북과 전북에 각각 한 곳씩 모두 7곳이 있습니다. 이 고분군들은 문헌 기록이 거의 없는 사라진 가야 문명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인데요. 이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어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경남에서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통도사, 남계서원에 이어 4번째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넘게 노력한 끝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가야 왕국의 독특한 체계를 보여주고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의 가야 고분군은 세계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5곳의 고분군이 있는 경남도는 가야 고분군을 대표 문화유산으로 활성화해 남해안 관광벨트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가야 고분군이 있는 7개 지자체는 통합기구를 만들어 가야 고분군을 보존 관리하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비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송악동 고분군에서 KNN 황보람입니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해외 연수를 보내준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째 세계 곳곳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파격적인 복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인력 유출난을 겪는 지역 기업 경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크루즈선이 다가갑니다. 안개처럼 흩날리는 물방울에 눈을 뜨기도 어렵지만 얼굴엔 웃음꽃이 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드는 부산의 한 기업이 모든 직원과 동반 가족 등 215명에 8일 동안 캐나다 여행을 보내준 겁니다. 처음으로 딸하고 해외여행, 저희 딸은 처음 해외여행인데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부산에서 33년 동안 성장한 이 기업은 2년마다 모든 직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직원 복지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에는 정규직이 아닌 청소 용역업체 직원 2명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들에겐 생애 첫 해외여행입니다. 복리후생도 좋지만은 우리 전 직원들한테 전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 직원의 어떤 행복지수를 올리는 좋은 그런
이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직원들이 만족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흐뭇하고 또 비용만 십수억이 들고 여행기간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지만 직원의 행복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50%가량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직원들의 애사심 덕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업과 직원이 함께 기쁨을 나누며 동반 성장하는 모습이 지역 상공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서 지역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사상 처음으로 6대1 미만을 기록해 사실상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로 N수생의 소신 지원이 늘어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선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수시카드는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많이 썼고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최저도 있고 또는 면접도 있는 상황에서 고4 위기의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권과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 격차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도 수도권 대학들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이 부산 지역 대학들의 수시 지원을 6장을 했다면 올해는 한 4장 정도 부산 지역을 하고 한두 장 정도는 수도권.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수시 원서 접수 결과 평균 5.75대 1로 경쟁률이 6대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경남은 5.38대 1로 더 심각합니다. 수시 모집은 수험생 1명이 대학 6곳에 지원할 수 있어 6대1 미만이면 사실상 정원 미달입니다. 부산대는 10.7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13.7대 1보다 대폭 떨어졌고 동아대와 인제대, 고신대, 부경대, 경성대 등 대부분 대학이 하락했습니다. 경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서울권 주요 1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20.4대 1로 지난해 18.9대 1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경쟁률이 3대1 미만인 학과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증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중하위권 대학을 보다는 중상위권 대학 아니면 인서울 쪽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을 살리기 위한 추진책들이 물론 대학들이 자구책도 내놔야 되겠지만 지역이든 국가나 교육부에서 이런 지역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주고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다닐 수 있는 유인동기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 대학이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양극화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경남 산천군 지리산에서 4개의 줄기가 하나로 뭉친 모양의 대형 산삼이 발견됐습니다. 산삼은 보통 1개의 줄기를 올리며 토양이 좋거나 영양분이 넘치면 2개의 줄기를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4개의 줄기는 아주 드뭅니다. 뿌리 무게만 150g인 이 산삼의 예상 감정가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부산 장림동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기계실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암모니아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물을 뿌리는 희석 작업을 통해 해당 시설은 2시간 만에 기준치인 25ppm보다 낮은 19ppm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1,600여억 원을 물어준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섭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 로봇랜드 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 사업자 4명 등 9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감사에선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 협약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공판 준비기일 때와 달리 첫 공판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유정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등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의 축산 차량 출입을 내년 2월까지 통제합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차량은 사료와 분뇨, 알, 왕겨, 가축 등을 운반하는 가금류 차량들입니다. 통제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반도 국립공원의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엮어낸 시적 다큐멘터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무경계가 첫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400여 객석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한반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시선으로 들춰내 충격과 감동을 던져준 작품이었다는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11개 해외 영화제에서 각종 수상 등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무경계는 오는 11월 말 개봉합니다. 내일은 맑은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내륙엔 거창의 아침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선선하겠고요. 부산은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 내일은 맑은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내륙엔 거창의 아침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선선하겠고요. 부산은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이 오늘만큼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내륙은 대부분 20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30도, 거제와 통영은 29도, 밀양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부산은 29도, 김해와 양산은 31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기온 변화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